만약 이재명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 거? 지금 대선 주자들 중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가 솔직히 부인할 수 없지, 이재명이라는 거. 그치? 근데 지금 이번 정부에서 뭔가 이렇게 그동안에 겹겹이 쌓였던 부동산 규제를 풀기는 조금 역부족이었기도 했고, 여소야대 국면이었으니까. 또 하나는 이번 정권에서 뭐 역부족이었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규제 완화의 스탠스를 초반에 취하다가 또 집값 상승이 조금 있으니까 그렇지 않았거든. 그러면은 이번에는 물론 이재명 후보가 지금 그동안에 뭐 지난 대선 때 공약들 또 그동안 언론에 많이 이야기했었던 자신의 생각들을 한번 되짚어보면 우리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될 확률이 매우 높지. 17년에 그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엄청 집값이 많이 폭등했잖아. 그리고 나서 그 뒤로 바로 겹겹이 규제가 시작된 거였어. 그 규제들이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지금 이렇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 거거든. 지금 물론 이재명 후보가 얼마 전 이렇게 발언해서 계속 좌클릭이 아닌 우클릭을 하고 있잖아. 규제를 뭐 더 할 필요 있냐? 규제 더 할 필요 없이 지금 뭐 어차피 세금 높으니까 좋은 집 가진 사람들은 세금 더 많이 내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실질적으로 대선에 당선되고 나면 그 말을 바꿀 확률이 매우 높아. 이렇게 부동산 정책을 실질적으로 임하는 그런 사람들 면모를 보면 전부 다가 공공을 외쳤고 그 다음에 집값 하락을 외치는, 집값 상승을 막는 규제를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 그러면은 그 문재인 정권처럼 똑같이 다시 규제를 매우 할 확률이 매우 높아. 그럼 또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우리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그 20 몇 번의 부동산 규제가 나왔었지. 근데 집값은 어떻게 됐어? 엄청 폭등했잖아. 그렇지? 그 폭등이 특히 폭등이 계속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그 규제들이 남아있으면서 지금 이렇게 양극화가 심화됐잖아. 서울, 지방 따지면 서울 안에서도 상급지, 중급지, 하급지 따지면 상급지만 오르는 상황. 그렇지? 그러면은 이게 취득세를 풀지 않는 이상 똘똘한 하나만 계속 집중적으로 많이 오를 확률이 매우 높거든? 근데 이재명 정권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또 규제를 더 강화할 확률이 높아. 심지어는 그 얘기하고 있었던 국토보유세라는 거 있지. 그러니까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나라와 같이 이 부동산을 함께 소유하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모두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을 그냥 일괄적으로 부여한다는 거야. 이거는 국가와 함께 가지고 있는 공동 소유권을 외치는 거야.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세금이 또 엄청 올라가겠지? 세금이 올라가면 결국 집값 상승은 또 일어나겠지? 그리고 또 이게 세입자로도 전가가 되겠지. 계속 이렇게 규제를 하고 또 하면 결국 또 지금 우리 이 보이는 것처럼 양극화는 또 심화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또 하나 약간 다른 관점으로 보면 민주당이 됐건 국민의힘이 됐건 대통령이 6월 달이면 선출될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지방과 같은 경우 내년 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할 확률이 높아. 그러면 지금 이번에 그 대통령 탄핵 가결이 되고 나서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인, 대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행정수도 이전 세종으로 지금 얘기를 했었지? 그리고 나서 지금 한 2, 3주 정도 세종이 지금 엄청 뜨겁거든. 그러면 지금 지방이 전체적으로 너무 힘든 시기고 내년에 지방선거까지 있기 때문에 이 대선 주자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추후에 법안을 위반하는 뭐 위반자들도 그렇고 이 지방에 대해서 규제 완화, 한시적 규제 완화를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뭐 취득세를 지방에 한해서 푼다든지 아니면은 미분양을 사면 양도세를 뭐 감면해 준다든지 뭐 이런 게 나올 확률도 있거든. 그러면 지방으로는 어떻게든지 이렇게 규제가 완화된 스탠스가 나올 확률이 높아. 그러면은 지방 같은 경우 좀 물꼬가 트일 수도 있어. 하지만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스탠스를 살펴보면 지방의 규제 완화를 한다고 해서 지방으로 물론 지금보다는 나아진 현상이 발생하겠지만 지금 서울에서도 특히 이 최상급지들이 엄청나게 오르고 중하급지는 잘 안 오르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잖아. 요거는 여전히 함께 지속될 확률이 매우 높거든. 규제를 계속하면 할수록 여러 채를 가질 수 없으니 똘똘한 한 채 현상은 지속될 확률이 매우 높고 그리고 그 와중에 지방 쪽은 어쩔 수 없이 아마 규제를 좀 푼다고 하면 지방으로 유동성이 가겠지만 그건 어느 정도 제약적이라고 봐.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내 집 마련을 수도권에 하실 분들은 지금 내년부터 공급 절벽이 시작되거든. 내년부터 내후년 이렇게 서울에 역대급 공급 절벽이야. 그러면 다시 또 한 번 서울의 집값 상승의 릴레이가 펼쳐질 수 있거든? 그러면 내 집 마련 한 채 정도는 미리 좀 해둬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
규제를 하면은 집값이 오히려 좀 떨어질 것 같은데 왜 더 집값이 오르는? 자, 부동산에 대한 규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금융 규제. 말 그대로 대출을 안 해주는 거지. 시장에 돈줄을 잠가버리는 거야. 집을 살 때 전체 다 현금으로 주고 사는 사람 없잖아. 대출을 받잖아. 그리고 또 하나는 세금으로 엄청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세금, 부동산 세금은 살 때 내는 세금, 그리고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 그리고 팔 때의 세금이야. 취득세, 보유세, 그 다음에 양도세라고 하지. 근데 가만 생각해봐. 이렇게 부동산을 오르지 못하게 위해서 먼저 예를 들어서 양도세 규제를 했다고 봐봐. 양도세. 집을 팔 때 예를 들어서 시세 차익이 10억이 났는데 양도세를 최대 지난 정부에서 82.5%까지 올렸잖아. 그러면 10억의 양도 차익이 났으면 8억 2,500만 원을 세금을 내야 돼. 그러면은 팔겠어 안 팔겠어 사람들이? 안 팔겠지. 그렇지? 그러면은 시장에 팔려고 내놨던 매물들이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게 돼. 다 걷어들이는 거야. 왜냐면 팔아봤자 다 세금으로 안 내기 때문에 보유하기로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은 시장에 매물은 없고, 그리고 살려는 수요는 일정한 상황인데 시장에 매물이 없으니까 이게 가격이 크게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은 어차피 살려는 수요는 많기 때문에 이걸 하나 잡어. 그러면은 또 공급은 더 줄어드는 거지. 그리고 나서 또 오르면 또 이걸 잡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양도세를 올리면 시장에 매물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가격이 더 많이 오르는 거야. 지금 서울과 같은 토지를 묶인 지역들 있지. 이들 지금 잠잠한 것 같지. 하지만 그 수요는 지금 이걸 사고 싶은 수요는 지금 얼마나 많아. 그렇지? 토지로 지정되면서 매물이 잠겨버렸어. 잠시 이렇게 거래량이 끊기면서 주춤한 모습이지만 이게 시차를 두고 또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취득세 중과를 했다고 봐봐. 왜 취득세 중과는 특히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되게 심하게 하거든? 말 그대로 예전에는 한 채를 사던 두 채를 사던 이제 어느 정도 가격 이하는 한 채를 사던 10채를 사던 무조건 취득세가 1%였어. 근데 지금은 세 채부터는 8%, 네 채부터는 바로 12%가 넘어가, 취득세가. 그러니까 10억짜리 집을 사면 약 1억 한 4천만 원 정도 세금을 내야 돼, 취득세만. 그러면은 사람들이 여러 채를 가지려고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지. 여러 채를 가지려고 안 하지. 똘똘한 한 채를 몰리겠지. 그리고 오히려 여러 채를 가진 사람은 여러 채를 다 팔고 비싼 거 하나만 딱 가지려고 하겠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 비싼 것만 오르고 싼 거는 매물이 계속 풀리겠지. 사람들이 팔려고 하니까. 그리고 비싼 거 여러 개, 싼 거 여러 개를 팔아서 비싼 거 하나를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수요는 또 비싼 것만 몰리지. 그러니까 지금 비싼 것만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는 거야. 자, 그리고 또 보유세를 생각해보자. 두 번째 보유세. 보유세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종부세하고 재산세가 있어. 근데 종부세 같은 경우 가격을 엄청 올려.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30억짜리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3억짜리 10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내는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 그러면은 30억짜리 한 채 가지려고 하겠어? 아니면 3억짜리 10채 가지려고 하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 채를 팔고 똘똘한 한 채를 가지려는 현상이 매우 강해지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까지 지난 정부에서 규제를 해왔던 상황이 지금 이렇게 나비효과로 이어지면서 계속 지금 똘똘한 한 채로 계속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에서 다음에 이재명이 되면 시즌2가 된다고 했지. 물론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 지지를 받기 위해서 계속 중도층의 이 표를 잡기 위해서 계속 우클릭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잖아. 근데 최근에 또 기사들을 보면 그렇지도 않다. 그러면 말 그대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는 또 말을 바꿀 확률이 매우 높지. 그러면 지금보다 더 강한 규제를 겹겹이 쌓이게 되면, 그렇게 되면 또 다시 똘똘한 채는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어.